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삼성경제연구원 리포트를 보고 그것만 보고 국정 운영을 했다. 삼성이 주요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들의 대부분에 관여를 했다. 이런 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참여정부 시절에 터졌던 삼성 엑스파일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된 사안이긴 한데 최근에 이 엑스파일이 다시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논란이 된 건가요, 윤가피님? 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최근에 상해 임시정부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엑스파일 특검을 문재인 민정수석이 막았다. 이렇게 좀 단정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게 여기저기 퍼올려지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이런 자리 마련했고요. 아마 이상호 기자가 좀 사건이 오래되기도 했고 또 정의롭게 이 불의에 맞선 사건이기 때문에 좀 감정의 입이 좀 지나쳐서 조금 서운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요거 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X파일이라는 게 보통 파일이 아닌데 어떻게 입수하게 된 거죠? 이게 2004년으로 거슬러 가요. 2004년. 예, 2004년. 이제 보도 터진 거는 2005년에 터졌는데 이상호 기자가 이 그 도청 테이프를 그 입수하게 된 게 2004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이게 도청 테이프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 도청 테이프가 안기부가 이 정치인들 재계 두루두루 도청을 한 거예요. 이 테이프가 한 300개가 존재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안기부의 미림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림팀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져서 김영삼 정부 때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YS가 김덕 안기부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 양반이 취임하고 나서 미림팀을 해체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문민정부니까 도청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해체를 해버렸죠. 해체를 해버렸는데 그 미림팀을 이끌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약간 요직에 대공수사 관련해서 요직에 오르면서 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미림팀을 재건을 합니다. 아, 재건. 예. 거기에 이제 한 4명 정도로 팀을 꾸려가지고 재건을 했는데 얘네들이 그때 이제 막 작업을 하면서 이게 해체가 됐잖아. 한번 해체된 경험이 있으니까 나중을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외부로 밀반출을 해. 보험 차원에서. 외부로 빼돌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다시 그 DJ 정부로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서 미림팀이 이제 또 해체됩니다. 해체되고 문책을 당해요. 자, 이제 문책 당한 사람들이 이 원본 테이프, 빼돌리는 원본 테이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 장난친 게 뭐냐면은 일단 삼성하고 딜을 합니다. 네, 난 삼성만 했는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도청 테이프가 한 300개가 됐는데 여기저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근데 이 딜이 잘 안 된 겁니다. 돈을 갖고 딜을 한 거예요? 그렇죠. 딜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협박 비슷한 그런 것도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국민의 정부니까 그때 DJ를 모시던 분이 이제 국민의당 지금 대표 되신 박지원 비서실장 하태까지 도청 테이프를 들고 어떤 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박지원 대표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야. 안 되니까 이 테이프를 재미교포한테 넘깁니다. 네. 예. 거기서 이제 보관을 좀 하죠. 근데 그 재미교포가 이상호 기자한테 제보를 합니다. 아하. 예.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이상호 기자가 2004년 연말에 미국으로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가서 1월 정도에 테이프 입수에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요게 보도가 잘 안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이제 좀 퍼지기 시작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성명서 내고 시민단체 민원연 이런 데서 성명서도 내고 하면서 예, 결국은 이게 보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상호 기자가 어저께 자기 방송에서도 밝혔지만 MBC에서 보도를 못 하게 되니까 이거를 조선하고 동아일보 그러니까 이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이 홍석현 당시 주미대사예요. 이학수도 있고. 이학수 구조본인가요? 뭐 하여튼 이학수 등장하고 홍석현 등장하니까 중앙일보의 경쟁사인 조선동아에다가 흘립니다. 이야기를. 흘리고 마침내 이게 어떻게 최초 보도가 어디서 나오냐. 조선일보에서
미림팀이 있다 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MBC가 그때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부랴부랴 이상호 기자를 MBC 뉴스데스크 출연시켜서 그 전말을 자세하게 보도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정은. 이게 좀 파보다 보니까 사실 검색만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좀 더 심층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을 좀 증언해 줄 분이 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 이 내용은 저희가 그 자세한 내용은 정말 그 아까 우리 김 반장이 이 서두에 말한 그 여러 가지 삼성공화국론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특집을 한번 만들고요. 오늘은 일단 이번에 이상호 기자가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2005년에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민정수석을 하면서 뭐 특검도 막았고 검찰 수사도 막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진실을 밝히는데 마치 그 가로막았던 사람처럼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2005년도에 청와대에서 그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법무비서관을 하셨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법률위원장 맡으셨던 박성수 변호사님을 오늘 전화 연결 인터뷰를 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권순욱입니다. 본부장님? 네, 권순욱입니다. 이분으로 전화하셨군요. 예. 저 지금 전화 연결돼서 지금 녹음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저 문재인 전 대표 관련해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뭐 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혹시 동영상 보셨나요? 예, 뭐 최근에 해당 부분만 보았습니다. 네. 그 보면 뭐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수사를 가로막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그 검찰 수사 불개의 원칙, 이것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 검찰로부터 어떤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네. 네, 그 원칙은 참여정부 내내 일관되게 유지되었는데 무슨 뭐 엑스파일 수사를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막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억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방송을 보면 사실 그 근거 제시는 없어요. 주장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당시에 이제 여야 간에 이제 특검 도입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호 기자는 특검 도입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가로막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역시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요. 뭐 특검 문제는 아시다시피 국회 입법사항으로서 청와대에서 알고알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당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논의만 이제 무성하다가 법안 자체가 무산되었는데 이를 뭐 삼성도 아니 무슨 민정수석 책임으로 돌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이상호 기자가 지금 근거 제시 없이 약간의 허위로 보이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뭐 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따로 별도로 대응할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뭐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보도에 대한 그 법적 대응 이거는 뭐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겠죠. 근데 우선 뭐 이상호 기자의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고요. 사과나 정정 보도 정도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사실 이상호 기자는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차례 문재인 전 대표 쪽에다가 왜 특검을 막았냐고 질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지금 답변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예. 이거 좀 확인을 해보셨나요? 네, 글쎄요, 뭐 자세히는 뭐 알지 못하는데,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그 이상호 기자 측에 그 네. 허위사실 보도 거기에 대한 강력한 네. 유감 표명은 있었던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미 예전에 유감 표명을 했었다는 거죠? 예, 뭐 최근 이 보도 관련해가지고, 네, 그런 유감 표명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그 당시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게,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정말 좀 굉장히, 길게 공들여서 예. 좀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 엑스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 예. 그 도청 테이프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뇌물 문제, 이 예. 문제보다는 그 국정원이 그 도청을 했다는 이 사실을 파헤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예.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떤가요? 예. 그 여기 대통령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저로서 이제 뭐 구체적인 말씀까지는 기억은 네. 나진 않는데, 네. 그 만일 노 대통령께서 가령 뭐 뇌물보다 도청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하셨다면, 네. 이는 저 도청 문제의 어떤 심각성, 그 불법성 이것을 네네. 강조하신 것이지.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액면 그대로 뇌물 수사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었을 것으로 네. 판단되고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검찰의 그 정치적 중립성, 네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한 그리고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슨 수사 방향이 바뀌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호 기자와 뭐 지금 일단 이렇게 문제가 된 상황인데 예. 이상호 기자의 뭐 오해를 풀고 사과를 예. 받고 하려면은 좀 오해를 푸는 과정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상호 기자 쪽하고 뭐 접촉하실 계획은? 뭐 그 부분까지 이제 뭐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면은 뭐 어느 분이든지 저는 이제 만나고 뭐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뭐 말씀 요약해 주시면 이제 당시에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혹은 또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검찰 뭐 수사를 지휘하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사실 아니었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실 이게 전임 정권의 일이잖아요.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부터의 일인데 그게 까지면서 피해를 봤던 건 사실 참여정부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 공세에 엄청 시달렸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사실 그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검찰 인사부터 수사까지 깊숙이 개입한 정황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문제되고 있는 지점도 그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참여정부 이제 당시에 민정수석이니까 검찰 수사에 개입해서 막 수사를 좀 뭐 막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오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초에 검사와의 대화 이후 그다음에 안대희 중수부장의 그 대선자금 쑥대밭이 된 대선자금 수사 등을 거치면서 검찰 통제는 사실상 전혀 하지 않았거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받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양쪽으로 다 비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장악 못했냐. 예. 더군다나 지금 조금 전에 지금 박성수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사항이지 거기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그걸 막았다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논리가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특검 제안이 왔어야 뭐 막고 자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뭐 이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삼성X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따로 저희가 특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한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져서 김영삼 정부 때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YS가 김덕 안기부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 양반이 취임하고 나서 미림팀을 해체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문민정부니까 도청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취지에서 해체를 해버렸죠. 해체를 해버렸는데 그 미림팀을 이끌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약간 요직에 대공수사 관련해서 요직에 오르면서 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미림팀을 재건을 합니다. 아, 재건. 예. 거기에 이제 한 4명 정도로 팀을 꾸려가지고 재건을 했는데 얘네들이 그때 이제 막 작업을 하면서 이게 해체가 됐잖아. 한번 해체된 경험이 있으니까 나중을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외부로 밀반출을 해. 보험 차원에서. 외부로 빼돌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다시 그 DJ 정부로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서 미림팀이 이제 또 해체됩니다. 해체되고 문책을 당해요. 하게 된 거죠? 이게 2004년으로 거슬러 가요. 2004년. 예, 2004년. 이제 보도 터진 거는 2005년에 터졌는데 이상호 기자가 이 그 도청 테이프를 그 입수하게 된 게 2004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이게 도청 테이프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 도청 테이프가 안기부가 이 뭐 정치인들 재계 두루두루 도청을 한 거예요. 이 테이프가 한 300개가 존재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안기부의 미림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림팀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삼성경제연구원 리포트를 보고 그것만 보고 국정 운영을 했다. 삼성이 주요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들의 대부분에 뭐 관여를 했다. 이런 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참여정부 시절에 터졌던 삼성 엑스파일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오래된 사안이긴 한데 최근에 이 엑스파일이 다시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논란이 된 건가요, 윤가피님? 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최근에 상해 임시정부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엑스파일 특검을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막았다. 이렇게 좀 단정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게 여기저기 퍼올려지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이런 자리 마련했고요. 아마 이상호 기자가 좀 사건이 오래되기도 했고 또 정의롭게 이 불의에 맞선 사건이기 때문에 좀 감정의 입이 좀 지나쳐서 조금 서운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요거 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X파일이라는 게 보통 파일이 아닌데 어떻게 입수